네, 이번에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고민이 깊었을까요? 입술이 퉁퉁 부르튼 채 등장했습니다. 자, 이 모습인데요. 자, 길증균 기자. 안철수 대표 오랫동안 이제 밀착 취재해 오셨는데 입술이 자주 트는 겁니까? 오늘도 그런 거예요? 그 안철수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많이 피곤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지금 나오지만 눈 밑에 네. 그 검버섯 같이 지금 영상을 보면 좀 네. 가라앉은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안 대표가 요즘에 고심이 많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입술까지 부르트는 장면은 참 보기 그동안 못 봐왔던 장면이죠. 그동안 총선 전에 한번 예. 통일부 장관, 김무성 대표, 안철수 대표 다 입이 한꺼번에 부르떴던 장면 저희가 소개해 지금 드린 적이 나오는데요. 있는데. 눈 밑이 약간 거뭇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고민이 깊을 때 저렇게 눈 밑에 약간 그늘이 지는 장면들이 가끔 있었고요. 네. 최근에 고민이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게 이제 입술까지 트는 장면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가장 마음 아프게 가는 거는 김동철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입니까? 아니면 박선숙 의원의 검찰 조사입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처한 그 환경이 가장 힘들겠죠. 새정치를 통해서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해가던 과정에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라는 악재가 터져서 지금 국민의당의 입지가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게 됐고요. 네.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소윤 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자신이 믿었고 의지했던 박선숙 의원 관련된 건데 5월 9일 날 길증균 기자가 이제 특종 보도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이 최고위원회에서 논쟁이 이어질 그 시점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대표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요. 왜 그랬냐? 박선숙 의원이 바로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쇄업체의 리베이트 제안을 거절하니까 나를 비롯한 당직자들을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선관위에 투서를 했다. 억울하다. 투서라는 게 근거 없는 거란 그런 뜻을 좀 담고 있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네.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선숙 의원이 업체에 법적 조치를 하면 우리 당직자들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내용만 들어보면요, 길증균 기자. 일단 박선숙 의원이 초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겁니까? 사실 정확한 사실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9월 9일 최고위 때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선관위 조사 이전에 여러 가지 소문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박선숙 의원이 직접 내사를 벌였고요. 당 내부를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고위 때 저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요, 이제 천정배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이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네, 당직자와 밖의 사람이 짠 일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죠. 네. 그런데 박선숙 의원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당직자들이 거짓 소문을 낸 것일 뿐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결국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있잖아요. 검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데 네. 사실 선출직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을 두 차례 소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차례 네. 소환해서 보통 마무리 짓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소 또는 뭐 구속영장 청구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밟아갈 텐데요. 지금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국민의당은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 확인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도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 결국 안철수 대표가 사실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증이기 때문에 대표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겁니다. 입술 트는 일 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자, 표창원 의원, 조응천 의원처럼 초선 의원들이 말로 설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을 소집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초선 의원 시절 특히 한 2년간은 특정 세력에 들수지 마라. 그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2012년도에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소라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가지고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자, 원내대표로서 우상호 원내대표 소집을 했습니다만 초선 의원도 한 반쯤 왔군요. 네. 57명이 초선인데 29명밖에 안 왔고요. 저희 아까 TV에 등장했던 표창원 의원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상임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비공개, 기자들이 이제 나가고 나서 비공개 회의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니까 여러 가지 조언 겸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심할 게 SNS 조심해라. 아하. 뭐 소통하고 이런 거 좋은데 잘못 안 좋은 내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나르다가는 큰 코 다친다. 네. SNS 조심. 그리고 보좌관들 조심. 가장 친하면서도 또 요즘 네. 최근에 보면 보좌관을 향해서 그 일부 후원금 받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관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자 조심해라. 기자들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네. 기자들과도 잘 어떻게 대응하는지 요령. 그다음에 후원자들 네. 외부에서 그 후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정도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분열이 이렇게 깊어서 내용이 깊어만 가고 국민의당도 기세 좋게 상승하는 듯했지만 지금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굉장히 망가져 있잖아요. 길 기자, 이게 더불어민주당 그나마 지금 상황이 가장 나은 쪽인데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좀 조심하겠다는 생각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약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말실수라든지 뭐 구설수 같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안 단속을 한 거죠. 자, 서영교 의원은 이제 징계 내용 그것 때문에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하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결정이 좀 났습니까? 좀 빨리 하자, 좀 세게 하자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결정에 앞서서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 윤리심판위원들이 이 사건을 판단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아직까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엔 10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